안녕하십니까, 정순철입니다. 오늘 이제 일요일, 오늘은 이제 좀 영화를 한 편 봤는데 이게 제목이 뭐냐, 탄젠트룸이에요. 탄젠트룸. 이 영화는 그렇게 이제 그 하나 방 안에서의 과학자들이 어떤 토론을 통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그 주제인데, 심각히 이제 어느 정도로 과학적인 기초 지식이 있는 사람은 여러 가지 그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의 데이터와 대비해서 충분히 이제 이해 가능한 그런 그 논리입니다. 이게 여기서 말하는 그 등각 우주, 등각 우주론이라는 게 뭐냐, 쉽게 말하면 평행 우주를 말하는 건데, 또 더 쉽게 얘기하자면 이제 버블 우주론이라는 거죠. 수많은 이제 우주라는 것은 우리 우주에 한정되어 있지 않고 수많은 버블로 이루어졌다. 이게 버블이라는 개념은 그냥 그 어떤 허상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세상을 관찰하면은 우리 세상도 수많은 원소들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래도 우주도 하나의 우리 우주도 하나의 그 원소와 같이 이 수많은 그런 그 원소, 이게 하나인 게 우주, 그런 그 버블 우주론으로 보자면은, 평행 우주론으로 보자면은 이 우주도 또한 어떤 교차점을 가지고 수많은 그 세상으로 이제 분기가 무한대의 세상으로 이제 분기가 된다는 그런 의미죠. 근데 간혹 가다가 그런 그 버블과 부블이 이렇게 만나는 이게 영화 제목이 탄젠트, 컨택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어떤 특이점이 발생한다 이거예요. 근데 이것이 만약에 어떠한 경우의 수로 이제 두 개, 세 개가 소멸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 교차된 지점에서 이렇게 충돌하지 않고 또 다른 세상을 이제 이게 이제 또 이 두 개의 세계가 세 개의 그 질량 에너지가 교차되면서 하나의 어떤 또 다른 그 어떤 그 웨이브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나의 세상이 또 탄생한다는 얘기죠. 이게 이 두 개가 교차해서 그 사라지면서 탄생하는 세상은 이제 이게 질량의 충돌로 인해서 이제 폭발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빅뱅 이론인데, 그러면서 새로운 우주가 또 탄생하지만, 기존의 세계가 소멸하면서 탄생하지만은 또 잘만 하면은 이게 우리가 그 파동이라는 것은 이게 서로 이렇게 교차돼서 충돌하지 않고 교차돼서 이제 나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잖아요. 확률도 있잖아요. 그러듯이 이 두 개의 세상이 충돌하지 않고 이렇게 뭐야, 이게 평형 우주론처럼 같은 시공에서 동시에 이제 존재할 수 있다 이 말이지. 그래서 그렇다면은 이제 그것을 이제 해결하고자 하는 어떤 과학적인 견해에 의해서 이제 수많은 그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초대돼 가지고 그 사건이 특이점이 일어나는 그 지점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그게 어떤 그러한 현상을 발견한 과학자의 초대에 의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뭐냐면은 뭐야 일체유심조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게 마음에서 우리가 그것을 지각하는 순간 우주라는 시스템은 그것을 실행한다라고 그런 말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게 뭐냐, 가상 우주론, 시뮬레이션 우주론, 그러듯이 이제 그 시뮬레이션 우주론도 이제 그 틀린 것은 아닌데, 이제 그렇게 우리 상상 속에서 태어났지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모든 것 사고하고 생각하는 것은 모두가 다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이다, 추론하는 것이다 하는 내 명언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우주라는 것은 어떤 우리가 항상 뭔가 물리적인 개념으로 이렇게 지고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이런 것이 모든 게 이제 또 허상으로도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듯이 이제 이렇게 항상 우리가 지금 현재 그 물리학에서의 가장 어려운 학문이 뭐죠? 양자 물리학이잖아. 그 양자 물리학을 이해 어느 정도 이게 단어 이해를 맡아서 그게 굉장히 난해한 거라 어려운 거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좀 이해해야지 그래도 지금 세상을 현대 문명을 살아가는 사람이 그래도 어느 정도로 꼬리는 잡고 이렇게 그것을 즐기면서 살 수 있는 수준은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 정도 수준은 돼야 적어도 상근기에 이제 어떻게 진입했다고 하는, 초입에 진입했다는 하고 하는 그런 그 자격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보들의 세상에서, 모든 바보들의 세상, 이 세상은 바보와 바보와 이게 과거가 미래 현재가 동시에 공존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항상 그 바보들과 같이 살아가는,
공존해 가는 그 세상이죠. 좀 에어컨 좀 켜겠습니다. 더우니까. 아우, 상당히 덥네. 그래도 이제 어쨌든 이 세상은 이제 그 좀 아이러니한 게 그 바보들이 목소리가 주장이 더 커진다는 얘기죠. 그 민주주의라는 그런 그 사회 제도가 그 바보들로 하여금 자기의 어떤 그 주장을 더 그 뭐야 이렇게 더 강하게 발언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마련하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세상이 조금 아이러니하게 좀 돌아가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탄젠트 룹이나 탄젠트란 말이 수학에서 그 탄젠트 두 개가 t라는 것은 이제 교차된다, 만난다, 막 그런 뜻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수학을 잘하려면 그 수학 뭐 언어에 대해서도 또 이해력이 또 높아야 되죠. 그래서 그 탄젠트 룸에서 과학자들이 이 세계가 이제 없어지지 않고 그런 충돌 현상, 버블 충돌 현상에서 없어지지 않고 무사히 살아남는 방법이 뭐냐? 그들이 그것을 인지하는 순간이에요. 인지하는 순간. 우리가 무엇을 인지했다. 그러한 특이점을 인지했다는 순간 그것은 존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지하지 못하면 결국은 그 충돌에 의해서 그 에너지가 상쇄되는 거고 그것을 그 이게 그 거기에 있던 과학자들은 그 세상의 어떤 존재하는 세상을 존재하는 그 어떤 그 하나의 또 하나 스파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들이 각성한 생각은 그 생각과 동시에 이 우주라는 시스템은 그걸 또 실현하기 때문에 충돌하지 않고 무사히 이것이 또 두 새끼 우주를 또 탄생해가지고 마지막에 그들이 문을 열고 나가는 새로운 우주의 주인공으로서 이렇게 문을 열게 나가면서 이제 끝나는 거잖아요. 그게 과연 그 세계가 이제 어떻게 이제 펼쳐질지는 이제 그 시청자들의 상상력이 달려 있는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 애들이 이제 그 과학자들이 하는 멘트가 있죠. 이 문을 열고 나가면 무엇이 있을까? 그러니까는 그 한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이 이거 모든 것이 다 존재할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 모든 것이 다 존재할 거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문을 열 때 자기들이 상상하는 것이 이제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라는 게 그게 이제 하나의 그게 시뮬레이션 우주론에 대입해서 또 생각해 보면 그것도 이해 가능한 범위예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탄젠투룸이라는 영화를 참 SF적인 요소 아니면 과학도가 아닌 이상은 굉장히 또 지루할 것이고 또 나 같은 사람은 또 굉장히 흥미롭게 봤을 테고 어떤 주어진 주제에 대해서 어떤 그 길을 찾아가는 고민하고 찾아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굉장히 그 과학자들이 고민하고 추론하고 하는 것들이 이미 문제점은 해결을 했고 어떻게 보면 이 우주라는 그 어떤 그 거대한 시스템이 모든 것은 해결해 놓고 하나의 그걸 어떤 프로세서로서 진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 이것은 어쨌든 간에 계속해서 우주라는 것을 존재해 나가야 되는 것이고 수많은 우주 속에서의 어떤 하나의 세상이 소멸한다 해도 그와 똑같은 세상이 또 존재하기 때문에 어떤 큰 의미를 뭐 없어진다 해도 큰 절망을 가질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 없어진다는 순간 그것을 또 인지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예, 우리가 지금 내가 여기 사는 것도 내가 없어진다 해서 그 없어지는 순간은 그것을 인지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죽는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고통을 뭐 크게 공포감을 느낄 수도 없는 것이고 무언가 등가 우주론에 의해서 무언가가 나의 존재는 계속해서 이제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고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고 뭐 쌤쌤이가 돼버리고 마는 건데 그러듯이 그게 하나의 그게 영이라는 개념이 되는 것이기도 하는 것이고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그 깨달음의 그 최정착력은 하나의 그 무상이듯이 그 허무주의에 또 빠져서도 안 되지만 그 무상이라는 개념을 또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모든 것을 이제 남 위에 수고 모든 것을 그 지배적 이치에 쓰고 싶어하고 그렇지만은 그 모든 것이 결국에 이제 그 모든 것을 다 이제 성취하더라도 결국에 가서는 그 무상함을 느끼고 만다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무상함에서 그 허무주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그럼 내 이치에서 내가 세상을 얼마큼 내가 할 수 있는 이로움을 행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이로움을 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반대로 사람들 자기 위치에서 자기가
취할 수 있는 모든 그 이득을 취하면서 세상에 베풀지 않고 세상의 이로움을 세상을 바르게 나아가는데 보탬이 되지 않는 그런 그 어떤 그 헛똑똑이들이 과연 그들에게 이제 내려지는 심판들 이게 누가 심판을 주는 게 아니라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이제 그렇게 등식이 성립될 수밖에 없는 음? 그렇게 이제 운명적으로 영어로 운명이라는 게 뭐지? 생각이 안 나네. 어, 그렇게 이제 이렇게 이제 그렇게 진행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자가당착, 자가당착이라는 그런 그 이유가 이렇게 생기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하는 얘기지만은 모든 결과는 자기 책임, 자기가 하는 것에 달려 있단 말이야. 자기가 무엇을 해도 지금 내가 이게 정의라고 생각하고 의라고 생각하고 하고 덤벼든 것이라도 그것이 또 틀릴 수가 있다는 것이지. 그래서 이렇게 단순한 논리로서 이렇게 세상을 이렇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모든 괴가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서 세상을 나아가는 그런 지금 당장 이것이 이렇게 불의해 보여도 그것이 또 아닌 것 같아도 그것이 어떻게 보면 세상을 구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당장의 어떤 그 피곤한 상황이 그것을 극복함으로써 좀 더 이제 이렇게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그런 그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세상을 이렇게 너무 단순히 바라봐서도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최근에 내가 요즘 그 뭐 코로나니 뭐 다른 말로 코비19라고 그러죠. 그리고 또 요즘 그 많은 4대강 문제에 대해서도 하는 자기가 전공이 아닌 사람이 전공자보다 더 많이 아는 것처럼 전문가 행세를 하고 그것을 사회적 비용을 들어서 이제 세금 들여서 4대강을 개척하고 어떤 경제적 효과를 유발시키고 홍수 방지 효과를 유발시킴으로 해서 얻어진 경제적 효율이랄지 그런 것을 과거의 데이터와 현재의 데이터 대입해 보지 않고 그리고 지금의 쭉 그 연구대화했던 그 논문들을 연구해 보지 않고 단순한 어떤 그 감정을 가지고 뭐 자연 그대로 같은 개똥 같은 소리 보자. 예. 인간이 이 자연을 뭐 완벽하게 통제를 할 수 없지만은 그래도 그 문명하천이라는 개념. 어쨌든 그 문명이라는 것은 그 강줄기를 따라서 생겼으니까 그 치수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것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냥 그 이제 바보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자연이 좋다 하는 말은 그것을 자연이 우리에게 이제 주는 그 불이익한 그런 것들은 할 수 있는 한 우리가 최대한 다스려야 되죠. 그렇지만 뭐야 그 자연 하천에서 나는 그 모래톱 그런 데서 그것이 아름답다 하면서 그것을 해치는 것은 자연을 훼손한 거다. 그런 자연주의 이론을 내세운다는 것은 조금 이게 현대 문명을 살아가는 그런 그 사회인이 취해야 할 행동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4대강 사업은 어차피 그게 바른 선택이었고 어쨌든 경제적 효과랄지 그런 효율성에서 분명히 수치적으로 나와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사회운동가라는 환경운동가라는 사람 그 전공자가 아닌 사람들이 전문가 행세를 해가면서 비판을 하는 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제 어떤 지양해야 되죠. 그런 의미에서 그런 헛똑똑이들이 발언권이 세지는 이런 민주주의 보장이 되는 민주주의 세상은 어떻게 보면은 그 합의점을 찾아가는 데는 조금 더 그런 시간은 걸리겠지만 결과적으로 이제 그들이 발언이 높아짐을 인해서 오는 사회적 비용이랄지 그런 것이 이제 그것도 어쩌면 필연적일 수밖에 없는데 결과적으로 이 정부가 그런 선택을 했기 때문에 사회가 찌그덕거리는 거죠. 서로가 이제 서민 경제랄지 그런 것들이 살아나지 않으면은 그 기업도 서민 경제의 기반 위에서 또 군림하는 거기 때문에 다 나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은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들이 선택한 길에서 그것은 이제 느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또 이제 거기에서 이제 또 반성을 하고 자기가 바보라는 것을 이제 실감하면서 또 이제 침묵하겠죠. 잘못했다고는 말 안 하지. 걔네들이
그냥 침묵으로 일관하잖아요. 그래서 요즘 최근에 이제 문재인 정권이 친미 성향으로 돌아섰고 돌아서려고 하는 방향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데 그것도 쉽지가 않죠. 그것도 바른 선택이지만은 예? 그, 그, 그 한반도의 그 어떤 자신들의 어떤 권력 기반이 어떤 중국 세력을 서 있기 때문에 이걸 또확 깃대를 꺾는다는 것은 또 굉장히 힘든 거예요. 거기에 대한 부작용. 앞으로 이제 시진핑이 방문을 하는 이유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또 자기의 몫을 또 찾아가려고 하는 그 한마디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오라고 할 때는 안 오더니만 왜 지그들이 알아서 찾아오는가요? 그런 논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것은 공부를 하지 않고는 그것을 얻을 수가 없어요. 뭐든지 이제 쉽게 되는 것은 없는 것이고 세상은 절대 공짜가 없는 것이고 자기가 공부한 만큼 그리고 노력한 만큼 그리고 머리가 안 돌아가면 또 몸이 고생하는 거고 그냥 뭔가 개고생해가면서 또 얻어지는 것들이 또 있는 거죠. 그래서 지식 기반 위에서 어떤 체험이 더 이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서 또 수월한 것이고 항상 이렇게 이게 나도 최근에 이렇게 독서에 빠져가지고 이제 많은 책들이 좀 생기는 거예요. 뭐 저 뒤에도 있고 그러듯이 독서를 많이 하시고 성장하는 학생 여러분들도 독서를 많이 하시고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살아온 그런 체험적 정수들을 한 권의 책에서 이렇게 딱 정리해 놓은 것도 많이 읽으시고 생각도 많이 하시고 그러고 한 다음에 자기가 어느 정도로 어떤 수준에 이르러서 세상을 비판할 수 있는 것이지 그 아무것도 이제 아는 거 없이 그냥 단순한 감정적 논리에 의해서 어떤 기분으로 그냥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이죠. 근데 위험하다고 해서 뭐 이렇게 자기한테 직접적으로 그것이 가시적으로 보여지지는 않겠지만은 그러한 한마디 내뱉는 것들이 굉장히 어떤 가시가 된단 말이에요. 가시가 자기는 모르지만은 가끔 자기도 모르게 죄를 짓는다고 그러는 거 있잖아요. 어, 자기도 죄인지도 모르고 죄를 저지른다. 그것이 가장 나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빈깡통이 열화한 이유가 거기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무식하면 용감한 것이고 그래서 좀 이렇게 말이 없으신 분들이 좀 이렇게 많은 것들 교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침묵하는 경우가 높아요. 그래서 항상 불의한 사람이 또 승리하는 듯 보이지만은 침묵하며 이렇게 세상을 견지하고 이렇게 음덕을 쌓으신 분들에 의해서 세상의 질서는 유지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조금 이제 철이 들기 시작하면은 이렇게 함부로 말하는 것을 말 한마디 하는 것도 신중해지는 것이고 그러는 것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이해 안 되는 것이지만서도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뭐 인문학도 중요하지만은 자연과학이라는 분야는 그렇게 또 너무 어렵게 진행하지 마시고 우리가 서점에 가면 만화로 되어 있는 거 있어. 뭐냐 Y라는 그 책 있잖아. 왜 그럴까? 응? Y Y라는 과학 동화 같이 만으로 돼 있는 거 쉽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기초적인 과학 지식을 쌓고 그렇게 조금 더 생각하면 자기가 알고 싶어하는 거에 대해서 충분한 자료들이 지금은 정보화 시대잖아. 그래서 영상으로도 유튜브에서 영상으로도 잘 만들어져 있고 또 책으로도 또 많이 해져 있고 그러기 때문에 요즘은 정보가 넘쳐나는 세상이에요. 자기가 할 수만 있어 하고자 하면은 뭐든지 다 취득할 수가 있는 공부할 수가 있는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열심히 사시기 바랍니다. 그것 또한 또 열심히 사는 것이에요. 그것 또한 열심히 사는 것이고 자신의 이상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에, 꾸준히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영화로 주제를 가지고 얘기해 봤어요. 굿바이 하시기 바랍니다.